XSFM입니다. I, D, W, K. 저 사람은 믿어도 될 것이다. 저 조직을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은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을 길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적어지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짧은 사람을 노리는 사람이나 조직을 일컬어 세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7월 넷째 주 목요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특히나 동남아시아에서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를 가장 많이 듣는 청취자들은 주로 하노이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더라고요. 하노이가 더 많아요? 네. 동남아시아에서는 하노이예요. 쿠알라룸푸르보다 많이 들어요. 예. 네. 신기하네. 근데 그 통계가 굿모닝 베트남입니다. 중국 쪽 통계가 막혀 있어가지고. 그치. 예. 아니에요. 그래요? 다 나와요, 중국 통계. 그렇구나. 네, 중국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중국 통계가 네. 실제보다 훨씬 작게 잡힐 거라는 거죠. 진짜요? 필터링 되게 많이 하니까. 그러면 필터를 많이 됩니다, 중국에서.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든다는 얘긴데? 아, 진짜? 이게 왜 이래? 그래? 그렇게 많이 찍혀요? 네. 그럼 필터링 안 되나 보지. 네. 나라 순서로 하면 한국, 미국, 중국 순이거든요. 네. 하여간 하노이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베트남.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오늘은 수석 열쇠 설치자 이용이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사상 최초로 XSFM의 미디어 센터에서 방송을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음향이 약간 공개방송 느낌도 납니다. 그죠? 저희가 달에 착륙해가지고 서울은 월세가 비싸가지고 달로 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달 효과음이 들리실 거예요. 원래 그 월세가 싼 지역에 가면 네. 교통비가 많이 들어요. 아직 이제 공사 덜 끝났는데요. 네. 그동안 뭐 가구도 만들고 장비도 들여오고 뭐 이것저것 칠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요. 그 중에 열쇠 달기를 담당한 이용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용산에서 컴퓨터 조립하는 드라이버로. 네. 철판을 뚫으면서. 네.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지난주 방송과 관련된 얘기도 살짝 해보겠습니다. 목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의 1599 대리운전, 처음 만나는 오프라인 모바일 축제 앱쇼 2014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은 기사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콜센터에 연락주세요. 보험, 사고 처리, 기사의 불친절 문제까지 규정에 따라 친절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립니다. 문제 처리 원칙이 확실히 준비된 1599, 1599라면 더 안심되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안녕하세요. 믿어도 되는 조립 PC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조립 PC 시장은 특이하게도 구매자가 검색을 통해 부품의 가격을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검색을 통해 저희가 취하는 이익이 얼마인지 아실 수 있겠죠. 컴스테이션은 끝까지 상담하고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서비스해드립니다. 만족과 신뢰의 비용, 그 이상은 받지 않는 컴스테이션. 011-892-5568 전화 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뭐요? 불 끄기 귀찮아서 그냥 자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소개팅은 없던 걸로 합시다. 앱쇼 2014 12월에 만나요. 그냥 놀러 오라는 게 아니고요. 아마 이미 저 앱쇼 2014에다 연락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스를 내놓고 거기에서 전시회에 참여할 회사도 모집하고 있다는 걸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게 중요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을 설레게 할 만한. 네. 야, 새 키보드가 무슨 전시회에서 나온대. 저도 이런 거 보고 싶은데. 네. 그런 것도 전시해 주는지 모르겠네요. 전람회 측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키보드만 해도 하드웨어잖아요. 네. 앱쇼니까 앱은 소프트웨어잖아요. 대신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과 관련이 있는 하드웨어들은 좀 들어오잖아요. 특정 앱을 쓰려면 이 키보드가 필요하다.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네. 뭐 이런저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네, 뭐 그런 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긴 그렇게 다 생각해봐도 가장 거리가 먼 건 키보드긴 하다. 모든 게 들어와도 키보드는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 이 전람회 성공 여부를 보고 키보드 전시회를 저도 해보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키보드 박람회. 네. 좋네요. 간단한 의사소통입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롤 언더바 코스터님입니다. 재보궐선거 데이터 센트럴을 집에서 듣고 있는데 중1 아들 녀석이 프린세스 메이커 오프닝 음악을 알고 있어서 깜놀. 이건 고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얘기해줘야 되는지. 로미오와 줄리엣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그래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미성년자 간의 연애를 했다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글쎄요, 그 고전 게임을 취미로 즐겨서 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사실 좋은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검증된 UX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검증된 UX를 쓰다니요? 사람들이 스토리 라인이던, 네. 그 게임을 통해서, 그 작품을 통해서 얻는 경험이던, 이런 것들이 하고 많은 엄청난 유저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이제 인정을 받아온 작품들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애들 보기엔 이상할 수도 있는데 걱정돼서 어떡하지 생각하신다면 이걸 막으면 마사오님의 컬렉션 중에 두어 편은 더 볼 겁니다. 아드님이. 그건 막을 수 없어요 또. 만약에 제 아들이 이걸 만약에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네. 제가 이 게임을 했던 나이를 되돌아보게 되겠죠. 네. 예.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보긴 해야 돼요. 네. 네. 간만에 게임 얘기를 또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Q마크 언더바 JH님입니다. 그 아저씨를 듣고 장사꾼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봤는데 막연히 나를 위해 다 잘해줄 거야 라는 믿음은 망상 같은 거겠지만 자동차 에어백이 안 터지는 경우 같은 건 믿음의 범위를 벗어난 사기 아닐까.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내 차에 에어백이 터지게 해주세요 하고 계약을 했는데 사고 났을 때 터지지 않았다면 터질 거라는 믿음을 가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터지지 않은 에어백을 만든 회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사기인 거고. 개인에게 그렇게 쉽게 믿으면 어쩌냐라고 하는 건 쉽겠지만 그건 화를 내야 하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인 믿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이 긴 트윗을, 여러 개의 트윗을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만 알아들으셨다면 이런 게 전 걱정인 거죠. 내가 뭘 어떻게 말한 거지? 내가 지난주에 뭘 말한 거지? 그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이분의 말씀에서 보면은 제가 회사는 차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으니 소비자는 화내지 말라라는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런 뜻 아니에요? 네. 아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은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저희가 그렇게 전달을 했나 그렇게 들리셨나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겪은 주변의 경험을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오픈된 결말을 내긴 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항조가 제대로 결과를 낸 게 없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뭔가 액션이 필요할 거다. 언론이든 소비자든 액션을 내주지 않으면 회사고 정부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에 있어서 제일 1차적인 결론은 그거예요. 언론이 그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액션이에요. 채널 A를 보면 오늘도 고성국가 그 검색어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성국 시사평론가가 나와서 오늘은 아니죠. 며칠 전에도 고성국 시사평론가가 나와서 무슨 고 유병원으로 추정되는 유병원이 무슨 뭐 옆차기하고 뭐 유도 선수 불러가지고 유도하고 뭐 이런 얘기나 보여줘요. 그걸 보여준다는 건 정부의 시책이 지금 한 달 동안 쇼 유병원을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다른 모든 걸 숨겨버리자. 처리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 저 재보선 투표율도 매우 낮을 테니까 그것도 해먹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주자 덮어주는 천막이 쇼 유병원 아니에요. 그렇죠. 예. 채널 A가 그 얘기를 자꾸 해준다. 유병원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를 자꾸 보여준다라는 건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 주겠다라는 뜻이죠.
발맞춰주는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 나가겠다. 네. 거죠. 네. 저희의 지난주 방송의 의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얘기를 했죠. 자동차 광고를 해준 게 아니라는 건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으면 참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놈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정도만요. 그 이상의 결론은 아직 내지 못하였다는 사실 지난주에 알려드렸고요. 저 소리는 망치질. 아니요. 저 위쪽 에어컨 실외기에서 물 떨어져서 우리 쪽 에어컨 실외기에 떨어지는 소리예요. 아. 되게 다양한 소리의 근원들을 제가 나흘 동안 공부했어요. 아유, 수고하셨네요. 가능한 한 없앨 거예요. 예. 그러나 모든 위의 실외기를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근데 걱정된다. 이거 진짜 사이트에 올라가서 다운로드 받을 때 어떤 소리가 다 살아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느린 취재 물뚝 리포트. 물뚝심송 기동 취재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은 전혀 컨벤셔널하지 않죠. 매우 새롭습니다. 그렇게 기동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체격은 아니신데, 체형은 아니신데. 거동도 불편하신데. 거동 취재. 아니에요. 근데 거동 취재 좋다. 거동 취재. 물뚝님 건강하세요. 맨날 산에 가시고 네. 산에 거동하시고. 네. 정정한 거동 취재. 안 그래도 엊그제 네. 좀 산행을 좀 길게 했더니 지금 온몸에 근육통이 와가지고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취재하느라 그런 거 아니고. 네, 왜 이러실까? 취재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산에 오래 계시나 생각했었죠. 네. 대리운전 이야기 이후에 두 번째로 거동 취재를 하게 되신 시사평론가이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 물뚝심송 상임 자문위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물뚝심송입니다. 또 나왔군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큐마크 뒤쪽에 소개해드렸던 트윗 큐마크 _JH님의 화를 내야 하는 곳이 잘못되지 않았나, 왜 피해 입은 사람들도 똑똑해지라 그러나 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게, 그것은 알기 싫다가 듣기 싫은 방송이라면 그래서 끄신 분들이 지금까지 수백만이 있겠죠. 있다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목소리 중에 뭔가가 듣기 싫으셨을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저희 방송이 듣는 사람, 즉 잠재적인 피해자에게만 말을 하거든요. 가해자한테는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별로 없죠. 이 문제의식이 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거든요.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어디 한 군데 있다는 게 비교적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권력을 위탁해 주십니다. 청취자분들은 본의 아니게. 그렇죠. 네. 예. 무대의 그림처럼 돼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사람과 방송을 하는 사람의 관계는. 방송을 하는 사람은 무대 위에서, 연단 위에서 마이크라는 권력을 붙잡고 있고요. 들으시는 분들은 청중의 입장에서 저희와 마주보고 서 계십니다.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유사 언론지를 2년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죠. 실제로는 내가 방송을 하는 놈이 권력을 쥐고서 그 권력을 어떻게든 현명하게 쓰고 나한테 그 권력에 의한 이득이 돌아오지 않게, 그럴수록 부작용만 나니까 좋은 콘텐츠도 안 나오고, 부작용이 안 나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청취자는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는 청취자를 보는 그림인데, 왠지 청취자와 자기가 한 몸이니까 나도 청취자와 같은 곳을 보고 있고 같이 싸우고 있다. 저놈이 나쁜 놈이다. 그 얘기만 1년 365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실제로는 그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본다니까요. 더 나쁜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더 나쁜 사람을 쳐다볼 땐 따로 있죠. 공부할 때죠. 방송에서 태도도 그래야 돼요. 만약에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만 자꾸 열변을 토하고 만다면 그건 들어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무시하는 걸 거예요. 난 너한테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럼 해석한 자료를 우리한테 진상에다 바쳐야지. 왜 같은 곳을 쳐다보냐. 국민들과 같은 곳을 쳐다보면서 대한민국이 개조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자꾸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지금. 유사 언론이라도 마찬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조심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릴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한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UMC님이 지금까지 하신 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아, 그런가요? 예, 어려운 얘기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전달이 됐는데, 네. 과연 그게 이제 마이크를 통해, 뭐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청취자분들한테까지 갔을 때 네.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될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저도 말을 잘 못했습니다. 네. 여간에 오늘은 예, 얘기를 해보죠. 예. 네. 그냥 저는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네. 마이크와 스피커를 잡은 자의 권력이 있다면 네. 그 권력에도 분명히 큰 책임이 따른다. 네. 그 책임을 무시하거나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 네. 뭐 이런 얘기로 전 받아들였어요. 네. 예. 나도 굉장히 청취자와 똑같은 처지일 것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예. 그 문제였는데. 가끔은 저는 그게 굉장히 막 좀 무섭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한테 좀 너무 이렇게 센 권력이 주어진 거 아닌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종종 비교되는 다른 매체들에 저희들은 작게는 10분의 1에서 크게는 1000분의 1의 인력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고민되고. 네. 언제 얼마나 나쁜 또라이가 될지 본인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네. 우리한테 주어진 권력이 있는 만큼 네. 그 실수가 엄청나게 증폭이 돼가지고 네. 우리를 덮칠 거라는 거죠. 네. 좀 그리고 무서워요, 그래서. 돈에만 밝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것이 종교지요. 그렇죠. 네. 종교가 돈 모으긴 제일 좋죠. 극단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면은요. 근데 그 비슷하게 돈 밝히는, 그러니까 돈에 밝은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종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저희들은 스스로의 반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될 텐데 오늘은 그것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암울하게. 너무 이렇게 비장합니다. 비장하게 시작을 해놓으면. 저는 진지 되게 많이 빨린 상태, 진지에 쏙 흡수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저는 오늘 소재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 고민 무지하게 많이 하는 소재고, 이게 진지하게 출발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네. 않고. 또 이게, 이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 대한 얘기 같아가지고.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걱정이 무지하게 많이 됩니다. 예. 네,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엄청 진지하게 시작한 오늘의 방송. 사실 그거 듣고 나면 또,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시작을 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바닥. 이 바닥에선 뭐 이렇게 못한다 저렇게 못한다.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다 잡히고 싶어요, 진짜. 그럼 이 천장. 이 천장이 얼마나 좋은데. 이 천장, 이 좁은 천장에서 네가 임마. 이 바닥에서는 바닥이란 말 쓰면 안 돼. 뭐 이런 거지. 예. 맞습니다. 예. 저희 XSFM의 거대한 미디어 센터에 오시면 바닥이란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바닥이 아무리 더러워도. 화장실이 이 크기면 정말 거대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장판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이 장판이 얼마나 좁은데 네가 날고 기어봤자지. 아우, 그런 말 듣기 싫어. 서론 많이 했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죠. 네. 이제 와서 할 얘기 다 해놓고. 어떤 커뮤니티가 처음 생길 때는 항상 작죠.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막 시작한 게 뭐 클 리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작은 커뮤니티도 그 커뮤니티가 올바른 명분을 가지고 있고 네.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또는 이제 올바른 명분 이외에도 뭐 아주 재미가 있거나 즐겁거나 네. 뭔가 그 커뮤니티에 합류하면은 얻는 게 있다면 커뮤니티 규모는 급속히 커지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그 오프라인 커뮤니티 위주였으니까 이렇게 커뮤니티가 급속하게 커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커뮤니티 자체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뭐 있어봐야 뭐 충청 향후회 뭐 이런 거 뿐이죠. 저 뭐 공덕동 친목계 모임 뭐 이런 거밖에 없고. 아무렇거나.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상에 뭐 카페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카페 뭐 회원이 수십만 명 넘어가는 게 즐비하죠. 뭐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활동적인 사람은 뭐 몇백 명,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거지만. 네. 그런데 그런 커뮤니티가 출발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네.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네임드가 등장을 하죠. 네임드. 예. 네. 이게 뭐 어디 웃긴 대학에서였나요? 어디였나요? 그 그림으로 설명해 주신 거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것도 있고. 커뮤니티의 생성과 소멸. 거기 이제 네임드가 끼면서. 네임드가 끼고 친목질이 벌어지고.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소멸해가는 과정. 자기 편으로 줄 세우고 이게 인간 본성. 아이고. 그 새로 들어온 신입은 보통 전문용어로 듣보라고 하죠. 듣보잡. 그 당신은 듣보 등급입니다. 예. 가입 인사를 남겨주시고. 드보르잡. 예. 네.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드보르잡. 네. 그거에다가 벌금 맞았잖아요, 결국. 드보르잡으로 벌금 맞아요? 아니요, 듣보잡으로 받았죠. 그러니까요. 듣보잡은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드보르잡. 그러니까 그 듣보잡이나 네임드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동등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죠. 그냥 n분의 1의 권리와 책임이 있는 동등한 회원이죠. 커뮤니티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냥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열정이 많았던가. 그죠. 아니면 뭔가 요만큼 더 잘하는 게 있거나. 요만큼 아주 작은 차이죠. 기만장 차이 정도. 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그 자신의 권한의 폭을 넓혀가는 거죠. 거기에서 아주 우리는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권력의 탄생 과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방송이 그래서 힘듭니다. 그 작은 거 있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손해 보는 사람들이 싫다고 해서 그거 불쾌하다는 말 몇 마디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엔 작은 일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작은 과정들이 모여서 무슨 결과를 내는지가 오늘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저는 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도 지난 2년 동안 가능한 한 무시했습니다. 얘기를 전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걱정이 많이 되죠. 사실 무섭죠. 오늘이 첫 테스트예요. 근데 저도 이제 아까 방금 이제 일배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떠오른 건데 일배의 생성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네임드에 대한 반발가 있죠. 네. 네임드가 이제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 뭐 이런 데뿐 아니라 네. 사회적인 네임드들에 대한 반발. 네. 그러니까 그 기존에 뭐 80년대 운동권들이 너무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쉽게 말해서 나대니까. 네. 그것에 대해 반발감을 가진 90년대 말 2000년대 학번들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외에는 뭐 그동안 사회에서 뭐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충분한 대접을 못 받았다거나 이런 게 끼다 보니까 뭐 극우 성향이 생기고 백색 테러가 생기는 그런 거는 뭐 차치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 이제 상황을 좀 더 나쁘게 만드는 조미료 같은 성격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 네임드가 탄생하고 그 네임드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과정은 그 권력의 핵심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영향력이 나오고 영향력이 곧 바로 권력이 되고 네임드가 탄생을 하고 듣보잡이 생기고 하면 듣보잡의 듣보의 입장에서는 네임드가 고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전 이해가 갑니다. 네. 네. 당연히 똑같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뭐라 하면 사람들이 뭐 반응을 보이고 막 뭐 좋다 그러고 막 자기는 기껏 맘먹고 한마디 썼더니 댓글도 하나도 안 달리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억울하죠. 네. 근데 그게 거기서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가기가 쉬워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곰곰이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별로 불공평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네임드는 그만큼 여태까지 자기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쏟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누적된 노력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불공평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당한 건지 이거에 대한 답은 쉽게 내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뭐 그러다 싸움 나고 그러면 그러죠. 뭐 너도 네임드 되고 싶으면 잉여력을 발휘해서 너도 글도 많이 쓰고 한 몇 년 고생해봐라 해서 네임드가 되라.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리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무리 듣보라고 해도 기본적인 권리는 있는 거고 네임드라고 해도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누리면 안 되는 거고 네. 항상 이렇게 저하는 마음과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네임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한 거라면 그 네임드가 된 사람에게도 자기의 열정을 너무 많이 거기에 쏟아붓는 것은 본인에게도 큰 손해가 돼요. 위험한 일이죠. 수 있죠. 예. 그게 뭐 어떤 생산적인 일 같으면 뭐 그게 대가를 받을 테니까 네. 문제가 아니지만 진짜 잉여들이 모여있는 잉여력을 경쟁하는 사이트 그 커뮤니티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네, 자기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삶의 다양한 밸런스가 삶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밸런스가 중요한데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임드쟁이가 되면 그 밸런스를 지키지 못하고 유명세를 즐기거나 그 커뮤니티에서 영웅 대접 받으려다가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 여럿 있죠. 그 심각한 일이죠. 예. 물론 그러니까 저희들 취재의 주인공을 막 소개해드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럼요. 이건 그냥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어떤 커뮤니티든 경험해 보셨던 분들 그렇게 네임드에 등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이 그런 상황을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커뮤니티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면은 좀 더 넓은 통찰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자기가 권력을 가진 만큼 책임이 따라야 한다 할 때 그 책임은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법적인 책임 같은 거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얘기들인데
득보하고 네임드를 비교했을 때 네. 네임드가 아주 작은 실수를 했다. 득보가 작은 실수를 하면은 좀 큰 실수를 해도 사람들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네, 뭐 실수 예. 예. 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다들. 자꾸 온라인으로만 예. 비교를 해서 안타깝지만 뭐 한 3, 40분 시끄럽다 조용해지고 그렇죠. 뭐 이럴 수 있어요. 넘어가죠. 예. 뭐 그중에 누구 한두 명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며칠 가는 거다. 그러면 누군가가 연대기를 정리해주고 그리고 며칠 떠돌아다니고 말겠죠. 그렇죠. 그러겠죠. 근데 네임드가 진짜 사소하고 아주 작은 실수, 뭐 생각 없이 말을 한마디 뱉는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게 파급 효과가 점점 증폭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책임이라는 거죠. 네임드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생긴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해서 그 권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수가 증폭되는 것도 항상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돼요. 네. 근데 반대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명해지면 되게 좋아요. 우쭐한 마음이 들죠. 어떤 게 좋습니까? 우쭐한 마음이 들죠.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예를 들면 트윗을 통해서 갑자기 술자리 번개를 만들면 몇 명이 온다거나 원하는 만큼 올 수 있어요. 네. 제가 상임 고문인데 왜 갑자기 저한테 그걸 민주평화통일에 관심이 있으시면 안녕하십니까 물뚝입니다.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예.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자화상.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를 고민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했는데 이거 진짜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맞아요. 이걸 누구랑 상의를 하겠어요. 네. 저 그냥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면 놀리냐? 뭐 이런 거죠. 너 트위터 팔로워 수 많다고 자랑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지한 상담도 잘 안 돼요. 왜냐 겪어본 사람이 드무니까. 서로 입장이 달라요. 예. 그리고 그러면 저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회수 소설가라든가 네. 이런 사람하고 상담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고 보면 저도 나름대로 헤비 트위터리언이었는데 하다가 말았죠. 예, 하다가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심지어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이용이 트윗할 때마다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뭐 실수하면 어떡하지? 무서워. 어떻게 땜빵을 해야 될까? 네. 그런 굴레는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소위 네임드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를 몇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보죠. 제가 제일 먼저 뽑은 것은 이 일종의 과신인데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과신입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네, 이 게시판에서는 내가 그래도 먹어주지. 뭐 터줏대감이고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다 네임드가 되지는 않지만 네임드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야 말이죠. 그 둘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네임드가 됐다는 건 어느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말 몇 마디가 인기를 끌은 결과일 수도 있어요. 네. 뭐 제일 만만하니까 제 자신의 예를 들자면은 트위터 팔로워 수가 급증했던 사례는 경기동부에 관한 글을 썼을 때 팔로워 수가 확 늘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안티도 확 늘었죠. 안티도 같이 늘고 안티들도 팔로워에 포함됩니다. 저 자식 무슨 소리 하나 지켜봐야지. 그러면서 팔로워도 하죠. 네. 그게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굉장히 잘 알아서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 시점의 정치판의 상황과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점과 이런 게 다 어우러져 들어가면서 그 글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졌고 그 결과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저를 팔로우한 것뿐입니다. 이런 원칙대로 세상이 돌아갈 줄 알았어요. 10대 때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정말 잘하고 혹은 잘해왔고 혹은 잘했고 그 타이밍에 사람들이 그 점이 궁금했거나 그런 콘텐츠가 필요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소비하고 회자시키고 하다 보면 유명한 사람이 생기겠지라고 10대 때는 자연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사회 저명인사가 되는 길. 근데 그러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놈이 됐잖아요. 봤더니 그런 사람은 10,000명 있으면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유명해지기 위해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네. 그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원칙에 따져보면 앞뒤가 뒤집힌 거예요. 완전히 틀린 얘기. 뭘 잘해서 타이밍이 그냥 천운이 어쩌다가 천운도 아니야. 운 좋아서 유명해지는 거 아니니까. 왜냐면 유명해지는 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그냥 타이밍이 어쩌다 보니 맞아떨어져서 공기가 이렇게 딱 나비효과 뭔가처럼.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유명해지고 싶어서 환장을 해서 그게 직업이 된 사람들. 그게 우연히 맞아떨어지면 성공을 합니다. 네. 그렇게 성공을 한 게 그 사람이 뭘 잘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잖아요. 네. 유명해지는 방법만 잘하는 거겠지. 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팬들이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크게 실망하는 점이 그거죠. 대부분의 유명해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네, 저 사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규모의 관심 종자가 아니고 네. 실제로 유명해진 사람들의 상당수는 대규모의 관심 종자입니다. 매시브. 예. 그걸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맞아요. 그게 생각해 보면 유명해져야겠다는 병적인 집착이 없으면 예. 그걸 견뎌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해지는 걸 잘 견디는. 맞아요. 예. 체질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아이유 선생을 볼 때마다 감탄하잖아요. 예. 예. 저런 티타늄 멘탈은 어디서 나오셨을까? 아니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죠. 아이돌들 다 그렇고 뭐 영화 배우나 이런 연예인들 다 그렇고, 네, 뭐 소설가, 미술가, 뭐 예술가들 다 그렇고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은 견디기가 무척 힘듭니다. 만성 우울증, 예. 대인기피증. 그 사람들이 또 오늘 갑자기 인기를 잃었을 때 그 후유증 견디기 힘들고요. 그런 사람들도 많죠. 망가지는 사람 되게 많죠. 폐인되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유명해진다고 해서 결코 자기가 전문성이 있다는 걸 보증해주지는 않는데, 네. 마치 자기가 네임드가 됐으니까 나는 가장 전문적인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실수를 유발하죠. 말의 힘은 사람들이 부여한 건데, 그렇죠. 그 말에 힘이 있다고 본인이 자부하면 그때부터 살짝 삑사리. 그 힘을 자기가 키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이게 예전에 과일모찌 편에서. 네. 과일모찌 편에서 나왔죠. 난 TV에도 나왔으니까 최고의 달인이야. 그런. 네, 그 오류가, 네. 그 오류를 저지른 사람에게 큰 피해가 돼서 다시 돌아온 얘기였죠. 그렇습니다. 예. 네, 과일모치편 궁금해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우울하고 슬픈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장다운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네, 살짝 알려드리고 지나가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실수도 많이 합니다. 네임드가 되면은 자신의 말이 영향력이 있고 널리 퍼지는 것도 있지만 자신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전달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말을 많이 해주는 거죠. 트위터로 표현하자면 자기가 트윗을 한마디 하면 리트윗도 많이 되지만 네. 그 대가로 자신한테 멘션을 보내는 사람 늘어난다는 겁니다. 혹은 의왕의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하고 술 먹으려고 나타나시는 분들도 생기고요. 뭐 그렇죠. 예. 어떻게 그걸 아시는지. 그렇게 오늘 주제가 그건데? 물뚝심송은 왜 자꾸 번개를 치는가? 트위터 팔로워를 이용하여. 요즘엔 거의 안 치나요. 아이고. 칠 시간도 없어요, 요즘엔. 네. 그리고 왜 4대 보험 얘기를 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멘션으로 자꾸 월급날 언제냐고 물어보잖아. 매달 말이, 왜 말하면 안 돼요? 난 말할 수 있어. 지키거든. 한 달 지키거든.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임지는 즐거움으로 일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용산에서 조립 PC 업체를 한다는 사장이 고객 한 분의 컴퓨터를 수리해드리기 위해 대전까지 다녀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장들도 그런 말은 저한테서 처음 들었을 겁니다. 100층짜리 회사 전체의 컴퓨터건, 고향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의 컴퓨터건, 사용자의 미소를 얻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이 컴스테이션의 영수증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놀러오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 쓰실 때마다 현금 결제와 영수증 처리 불편하셨죠? 1599, 1599 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지불 없이 이용하고 월 단위 후불. 세금 계산서 발행과 경비 처리 참 쉬워지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메 요거 좀 봐라. 지구들 마음대로 막 뛰어댕겨불고 눌러지도 않고 뭐 이거 만져보고 사야지. 환불도 안 된다는데. 만져보려면 사야될란가. 아따 누굴 부자로 하나. 돈이 뭐 흑살이 껍데기요. 앱쇼 2014 12월에 만나요. 그렇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폭넓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착각을 유발합니다. 자기가 사람들의 여론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착각도 생깁니까?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네. 비판적인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사실상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네임드가 되어도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실제 여론의 중심 포인트는 말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거든요. 예. 와. 핵심이네요. 오늘 편을 그것은 알기 싫다라고 제목을 붙일 걸 그랬어요. 오늘 진짜 우리 방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오늘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들리지 않는 먼 곳의 작은 소리가 진짜 소리입니다. 그게 진짜 핵심이죠. 네. 가장 잘 들리는 곳의 소리는 대부분 진도 팽목항 앞에서 칫솔 100박스를 들고 자기들 단체의 깃발을 커다랗게 흔들고 있는 저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건 나쁜 얘기건 그건 극단적인 표현들 또 그만큼 능동적인 사람들이 의견을 전달하는 거지. 네. 내가 진짜로 들어야 할 의견들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아무리 네임드가 되어도. 정말 두려워해야 할 여론은 그렇죠. 아주 약한 바람처럼 살살살 움직이. 사실 그거는 또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방향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좋은 말, 극단적으로 나쁜 말만 들어다 보면 자동적으로 필터가 생깁니다. 나쁜 소리 하는 건, 아, 저 사람들은 원래 나를 싫어하니까 뭐 그 얘기는 들을 가치가 없어. 라고 제쳐놓죠. 그리고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 얘기를 쫙 듣고, 이게 옳은 방향이야. 라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네. 스튜디오 방식입니다. 노이즈 필터링의 원리죠. 그렇죠. 그 음역대 가장 바깥에 나와 있는 양쪽 극단을 쳐냅니다. 네. 네. 근데 양쪽 끝을 쳐내면 다행인데, 네. 한쪽은 쳐내고 한쪽은 정복하는 거예요. 혹은 센터를 푹 퍼내. 그러니까 센터를 퍼내고 있는 거 안 들린다고. 네. 실제 본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조각을 하게 돼 버리는 거죠. 적당한 필터링은 필요한데. 그럼요. 네. 근데 그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일단 내가 무슨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 일을 하죠. 그럼 이 결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와 지지의 목소리가 같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10중8구 지지의 목소리도 틀린 내용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제가 예.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딴지일보 트위터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꼼수다가 빵 터졌죠, 그 당시에. 대규모로 터졌죠. 예. 예. 빵 터져가지고 그 당시 멘션 창이 몇 페이지씩 올라갔어요. 이렇게 몇 초에 몇 페이지씩 계속 올라갔어요. 부르르 올라가는 거. 네. 예. 뭐라고 뭐 공지를 하거나 아니면 개드립을 날렸는데 뭔가가 제가 실수를 했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멘션 창이 양극화돼요. 그럼요. 욕이 1초에 한 50개 올라오면 네. 옹호하는 글이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야 하는 것도 한 50개씩 올라와요. 네. 세계가 이분화됩니다. 내 편과 내 편 아닌 사람. 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걸 보고 조용히 언팔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안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오류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물뚱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칭찬 위주로 필터링해서 자르는 걸 극단화시키면 결론은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내가 신이라고 말해도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환호를 하겠죠. 네. 신이었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 10,000명만 남아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진짜 없죠. 재벌됩니다. 예. 네. 월 구좌를 뭐 한 3만 원 튀어서 가면. 네. 네. 비록 손가락 하나를 잃어도. 지금 벌써 두 가지가 나왔죠. 스쿠알렌을 먹으며.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과신 문제가 하나 있고, 그 자기는 폭넓게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위험이 또 있고, 사실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이제 네임드들끼리의 문제입니다. 어잉. 이것도 문제가 되죠. 네. 네임드가 되면 자연스럽게 중간급, 중상위급 네임드들하고 이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파렴치하고 이상해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네. 사람들하고 이제 자꾸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네. 또 그러다 보면 왜 그러냐면 그냥 진짜 저 사람은 왠지 내 입장을 좀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죠. 나랑 같은 고민을 해봤을 것 같은. 음악할 때 형들이 그런 충고를 하는 거예요. 예. 전 TV에서도 그런 말 많이 받고 그런 말이 가장 듣기 싫었어요. 앞으로 이제 일을 크게 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으면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라 먼저. 그 네트워크 문제죠. 인맥. 네. 예. 근데 나는 내가 무슨 왕궁이나 아파트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내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 저 먼 압구정의 술집까지 기어가가지고 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나는 내 친구 생일 파티도 잘 해준 적이 없는데 저 사람들 생일 파티 가가지고 히히거리고 있어야 된다고? 그 전날 새 신발도 사고? 왜 그래야 일을 잘하게 되지? 라고 제가 궁금해하는 동안 저는 37살이 됐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있죠.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같은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다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네네네. 그런 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걸 누구나 다 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남용하다 보면은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수비를 해줘요. 옹호를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나이를 조금만 먹다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들죠. 자꾸 그걸 강화하려고 그러죠. 네. 근본적으로는 내가 옳은 행동을 해야 남들이 날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야 정상인 겁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일대에 만났을 때 가장 듣고 나서 찝찝하고 기분 더러운 단어가 그거예요. 서로 돕고 지내자. 돕고 지내자. 이거는 제가 싫으면 어쩌시겠습니까? 라고 바로 반문한 때도 있어요. 뭘 잘못하셨을 때도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줄 일 있으면 뭐 이러면서. 그게 그렇죠. 굉장히 상호적인 문제라서 그 비슷한 급의 네임드들끼리는 서로 어지간해선 공격을 안 합니다. 왜냐 상대편의 영향력도 있고 이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있고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렇지만 속으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있을까? 절대 아니죠. 그냥 냉정한 관계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이용할 마음을 가지고 사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나를 옹호해준다고 해서 내가 옳다는 증거가 된다? 이건 진짜 착각이고 네임들이 아주 흔하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의 무서운 점은 자기가 빠져있다는 걸 모른다는 못 느끼죠. 거예요. 못 느끼니까 더 무서운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느껴지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 에피소드의 문을 열기 가장 어려웠던 포인트도 그렇죠. 본인들도 알기 너무 힘들다. 그게 문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힘든 문제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문제는 역시 네임들한테는 돈 문제죠. 돈! 네. 뭡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완전히 그 화약 같은 존재라서 화약보다 더 심하죠. 그러니까 그 TNT는 그나마 안정이라도 돼 있는 물질이죠. 네. 니트로글리세린, 불안정한 거. 니트로글리세린 같이 흔들면 터지는 거. 중수. 예, 뭐 그런 것들입니다. 네. Banking is more dangerous than standing army. 그게 뭐예요? 문명 포에서 뱅크 개발하면 나오는 격언이에요. 은행은 군대보다 무섭다? 네. 저축은행. 세이빙 뱅크 is more dangerous than 제2금융권. 거기는 위험한 게 이율이 높아서? 네. 8월 둘째 주를 기억해 주세요. 네. 최대 34.9% 위험하다, 더. 네. 이런 현상이죠. 커뮤니티 내부에서 네임드가 뭔가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네. 물론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뭔가 훌륭한 일을 합니다. 작게는 공구를 하고요. 공구도 할 경우 있고. 크게는 전투기를 삽니다. 아니 국가도 커뮤니티죠. 방위성공 모아서 저 전투기 사는 건 똑같은 네, 얘기죠. 좋다고 모인 건 아니고 깡패 형태긴 하지만 하여가네요. 그리고 뭐 진보적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뭔가 어디 뭐 집회 같은 걸 하는데 후원을 한다. 아니면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노조원들을 돕는다. 네. 이렇게 후원 모금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이 좀 모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초보 네임드들은 굉장히 감격을 합니다.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오히려 더 투입을 해가지고 막 멋지게 일을 하고 막 투명하게 회계보고 다 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이것이 FM이죠. FM들은 처음엔 다 합니다. 네. 그냥 몇 번 반복되면은 슬슬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네. AM이죠. 근데 저는 느슨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도 돈이 모이네라는 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사회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이해한 것처럼 네. 이용할 수도 있을 것처럼 네. 막 이런 식으로 점점 배포가 커지다 보면은 슬금슬금 돈이 비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사회 간접 자본을 지으니까 좋더라라는 걸 깨달은 한 사람이 그렇죠. 아들을 이렇게 정부 관료로 취직시킨 다음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돈에 관련된 문제에서 작은 문제점이 생겼을 때 누군가 지적하고 나서잖아요. 그럼 앞에 얘기한 모든 세 가지 실수를 다 하게 됩니다. 네. 네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 돈 좀 이렇게 갖다 썼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정부성에 대한 과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이거 잘했다고 그러더라.
내가 이제까지 고생해 왔는데 그 여론에 대한 과신. 예. 네. 그 다른 네임드 불러서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내가 잘못했는가. 이거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낙곰수 빵 터졌을 때 딴지 있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 진짜 한 트럭 있습니다. 트럭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탈 수 있어요? 나는 60보다 나는 꼼수다 그 관련된 사람들과 요만큼의 친분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정당성을 트럭은 너무 적다. 그 20량짜리 새마을호에 가득 채울 수 있다니까. 그 사람들 주민증이 한 트럭이다, 진짜. 그러니까 연병장 안자번호로 뭐 4바퀴 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는 구분을 이것도 다시 한번 구분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임드가 좋은 건 아닙니다. 하여간 네임드 그리고 네임드 워너비들. 그것도 문제죠.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네임드라고 지금부터 하고 다녀야 네임드가 되겠지? 그러면서 벙커원 카페팀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은 사람들. 1층 카페에서 직원한테 반말하면서 나 김호준이 점점점 이렇게 말하는 새끼들. 커피 달라고. 진짜 많았어요. 와, 근데 인상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이렇게 문제가 중첩되기 시작하면 네임드는 궁지에 몰리죠. 궁지에 몰릴수록 더 그 마음이 급해지니까 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냥 처음에 작은 잘못을 했을 때 간단히 사과하면 마무리할 수 있던 일도 실수가 반복되면서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단계로 가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얘기하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 네임드 또는 네임드 워너비들이 해왔던 모든 공적들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여태까지 도와준 일이 더 많다 하더라도 한 번 실수하면 끝이에요. 제일 쉬운 예로 들어볼까요? 꼭 커뮤니티는 아니더라도 온 나라를 다 뒤집어놨던 저 군용 텐트 혼자 치시던 분. 그분 진상짓 한 번에 딱 한 번에 그냥 바로 언더되셨죠. 결국 그런 실수들이 심지어 자기가 속해 있던 자신이 성장해왔던 네임드로 성장한 기반이 되어준 그 커뮤니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되죠. 이렇게 네임드가 실수를 반복하고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네임드 한 명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커뮤니티 자체에 위해가 끼쳐지게 됩니다. 와해됩니다. 많은 경우에 와해되기도 하고 와해가 안 되더라도 대폭 축소가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로 퇴행해버리는 거죠. 커뮤니티 자체가.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사실 작아지면 또 어떠냐. 우리가 원래 모이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서 모였는데 그렇죠. 여전히 즐거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과 분위기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면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게 없어져 있죠. 많은 게 없어지죠. 오고 싶지 않은 커뮤니티가 되어 있고. 심지어 그 실수한 네임들을 좋아했던 사람도 뭐 기분 나빠서 그만둘 수가 있고 싫어했던 사람도 이 사건 자체의 환멸을 느끼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싸우냐 하면서 짜증나 이러면서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그 들리지 않는 거대한 여론을 가지고 있는 조용한 사람들은 꼭 그 커뮤니티에 못 걸 필요 없거든요. 빠지면 돼요. 그렇죠. 관계성이 없거든요. 잘 하지도 못하고 욕심만 부리면서 열정적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앞에 나와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화면처럼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빠져버리면 돼요. 그러니까요. 참 할 얘기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맺힌 게 많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방금. 멘션 창을 보면 이렇게 세상이 양분화됐다고 했잖아요. 날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팔로워가 떨어져 나가는 와중에도, 이 양분화된 세상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럼요. 나에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들만 빠지는 나에게 애초에 말을 걸지 않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더 무서운 일이죠. 정말 무섭죠. 이런 식으로 일이 이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냥 그 네임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아마 역사의 한 줄만 기록되고 사라진다면 대단히 성공했던 네임드였을 것이고 대부분은 역사에 기록도 없이 사라지고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그냥 그저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좀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열심히 한 것뿐인데 그 와중에서 권력이 생기더니 별것도 아닌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 권력 때문에 그 실수가 파급 효과가 커져가지고 확장되어서 커뮤니티를 붕괴시키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렇죠. 역시 세상에 참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을 본 적이 또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건이 한두 번씩은 다 벌어지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네임드 입장이 아니고 커뮤니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그런 네임드가 한바탕 휘젓고 가게 되면은 네. 커뮤니티의 역량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역량 있는 커뮤니티 같으면 네임드 한두 명이 똥탕을 쳐도 네, 분탕질 쳐놓고 가도 네, 해도 굳건히 버티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 붕괴돼 버리는 것이 있고 이게 그 커뮤니티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있는 거죠. 네. 아 그렇게 해서 버티는 것도 있죠. 버티는 건 많습니다. 네. 다시 출발하고 약간 뒤로 후퇴하지만 네. 또 잘 해나가는 경우도 많죠. 그때는 그리고 또 보통 그 한 번의 지식으로 인해서 깨닫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한정 성장하려고 욕심내면 무조건 망한다라든가 그렇죠. 네. 아니면은 돈이 많이 걸리면 무조건 망한다라든가 뭐 이런저런 그 그리고 원칙들을 가지고 좀 약간 폐쇄성을 띠게 되죠. 네임드 중심으로 침묵질하면 망한다. 뭐 이런 아, 네네 그런 것도 알게 되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병 같은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얘기해온 그 네임드와 커뮤니티의 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을 배경에 깔아놓고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실제 사건을 하나 관찰해보자. 네. 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요, 저희가 주제를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앞에 다른 케이스와 달리 오늘 앞에 뜸들인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앞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더 중요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게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어떤 형태의 취재는 지금 내가 취재하는 그 대상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케이스를 통해서 취재한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가를 꼭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뭐 그런 경우죠. 이번에는 좀 그 케이스입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해서 노파심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 사건에는 악당이 없습니다. 원래 얘기에 악당이 나와야 재밌잖아요. 네. 이렇게 좀 그렇죠. 악당이 강하고 없죠. 강력하고 잔인하고 무섭고 막 이런 악당이 좀 있어야 그 악당이 뭘 하는 걸 또 실패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 느끼고. 네. 그런데 오늘 얘기는 악당이 없고요. 그냥 네임드 비슷한 중요한 한 인물이 네. 작은 실수를 했고 그 실수가 빚어낸 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예. 저희들 방송 그동안도 뭐 어맹부나 몇몇 불사조들을 제외하면 이인재 의원 말고요. 불사조들을 제외하면은 뭐 악역이 거의 안 나왔죠. 진짜 악역이 마이크에 대고 트림이라는 사람 빼고는 악역을 찾으려는 노력은 많이 했는데 네. 현실에서 또 그렇게 절대적인 악인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조건 실패했죠. 예. 예. 절대악을 찾아서 시리즈입니까 오늘? 그렇죠. 오랜만에 그거네요. 예.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들은 늘 비슷하게 그랬는데 오늘 물뚱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진짜 악당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더해서 아직 이렇게 결론 지어지지 않은 현실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을 좀 저희가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게 네. 사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악영향,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네. 그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네. 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조심스럽다. 네. 걱정된다. 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어떤 한 커뮤니티가 이런 갈등 구조에 빠져 있을 때 네. 그 커뮤니티가 그 갈등 구조를 처리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 저는 비겁하게 또 트라우마를 갖다 붙이죠. 301호에 살 때 302호 아줌마가 허구한 날 그 폭력을 당하셨어요. 가정폭력. 네, 302호 아저씨한테. 한 번은 어떻게 용케 집 문을 열고 우리 집 문 열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생존을 위한 정말 생존을 위한 구해달라고 살아있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그때 아버지가 옆 다른 집 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 하면서 문을 열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 버릇이 생각보다 많은 커뮤니티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2회 때부터 폭스바겐 동호회 얘기하면서 말했었잖아요. 예. 이건요 그냥 내버려두면 즉 견제 못 받으면 계속 저렇게 문제 있는 채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랬습니다. 네. 이제 앞일을 먼저 예측하지 말자라고 말했는데 전 그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만 해도 매우 상태가 좋진 않기 때문입니다. 안 좋죠. 앞에 나중에 안드로이드 L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나머지 얘기해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취재 대상이 되신 분들 중 일부의 반대 의견과 추가 제보가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종합하여 정리한 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와, 엄마, 이거 봐봐. 또 지 마음대로 다 뛰어댕겨불고, 뭐, 누른다고 대도 안 해불고, 못질한 거, 이거.
뭐 환불도 안 되잖아. 뭐 이거 만져보고 사야 되는데 뭐 누굴 부자로 알아? 빌 게이츠요? FCO 2014 12월에 만나요. XSFM입니다. I, D, W, K